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공격 전개와 좌우 전환 중심의 압박 운영이 강점인 팀이며, 에바니 우송은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며, 세메뇨는 측면 침투와 컷인 전개에서 위협적인 옵션이고, 루이스 쿡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운반 능력이 탁월하며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흐름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한다. 스콧, 와타라, 위날, 크리스티의 부상은 아쉽지만 공격 중심 전개와 중원 장악력이 유지되고 있어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앞세워 주도적인 경기를 풀어내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레스터는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과거보다 빠른 전개보다는 중원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흐름이다. 제이미 바디는 노련한 침투와 공간 활용 능력이 있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풀타임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많고, 엘카누스와 은디디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보이지만 탈압박과 측면 커버에서 기복이 있는 편이며, 특히 데 코르도바 레이드, 수타, 마비디디, 파타우의 부상은 전방과 중원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며 압박을 받을 때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아 실책성 전개가 반복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본머스는 압박과 전개 속도에서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특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 레스터는 핵심 자원들의 결장으로 전방 위협이 줄어든 상태이며 조직적인 흐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 경기는 본머스가 흐름을 끌고 가며 결정적인 순간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경기 풀럼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압박에 기반한 실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며, 히메네스는 박스 안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다마 트라오레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로 전방에서 속도를 만들어낸다. 스미스 로우는 중원과 전방을 잇는 템포 조절 역할을 수행하지만 호드리고 무니스, 카스타뉴, 넬슨의 부상 이탈로 인해 전방에서의 공격 패턴과 측면 커버의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고, 특히 압박 유도 시 뒷공간 노출과 전개 시 연결 미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점유율 전술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라인 전체가 과부하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맨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볼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창출하며 전개를 주도하는 압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며 필 포든과 베르나르도 실바는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와 패스 연결에서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코바치치와 스톤스의 이탈은 있지만 로드리 중심의 중원 밸런스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라인이 전진 배치된 상태에서 상대를 진영 안에 가둬놓고 템포를 지배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성립되고 있고, 특히 볼이 있는 지역 주변에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형성하여 전개, 상대에게 체력 소모를 강요하며 찬스를 누적시키는 방식은 전술적으로 완전히 정착된 상태다. 맨시티는 볼 점유를 중심으로 수적 우위와 공간 활용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으면 풀럼은 부상자 이탈과 압박 피로 누적 문제로 인해 강한 점유율 팀을 상대로 수세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이 경기는 맨시티가 점유율 중심의 전술 운영으로 경기 흐름을 압도할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입스위치 타운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중심의 패스 전개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전술을 추구한다. 허스트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에 능하며 허친스는 중원에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엔시소는 이선에서 공격의 흐름을 만들지만 날카로움보다는 연결 중심의 플레이에 치중되어 있고, 문제는 버지스, 스즈모딕스, 타운샌드, 필립스, 필로진, 번스까지 부상 이탈자가 너무 많아 전체적인 라인 간격 유지와 측면 전개에 큰 제약이 걸려 있다는 점이며, 공격 시 속도감 있는 침투가 어렵고 수비 시에도 결정적인 수비 리더의 부재로 인해 뒷공간 커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웨스트햄은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역습 전개에 집중하는 팀이며, 쿠두스와 보웬의 전방 조합은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중앙 전개보다는 측면에 치중된 흐름이 많고 수책이 중원에서의 압박과 탈압박 모두에 기복을 보이고 있고, 서머빌과 안토니오의 부상은 공격 옵션의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상대 진영에서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반복적으로 끊기는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 수비진의 라인 조율은 안정적이나 전방에서의 전개 패턴이 단조롭고 압박 회피에 실패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양팀 모두 부상 이슈로 전술적 완성도에 제약이 있으며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비 집중력도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 경기는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기보다는 실수를 기다리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승부 없이 균형을 유지한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네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전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키에사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컷인 모두를 겸비한 자원이며 각포는 전방에서 볼 간수와 침투 타이밍 조절에 능하며
엘리엇은 2선 중앙에서 넓은 시야와 패싱을 통해 공격 전개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좌우 측면에 윙어 풀백 조합을 배치함으로써 상대 윙백 한 명만 배치된 300팀을 상대로 측면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가 뚜렷하고, 현재 리버풀은 공간 침투와 패스 타이밍 모드에서 전술 완성도가 높으며 전방 압박 시에도 풀백 라인이 유기적으로 올라서며 상대 전개를 차단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과 간결한 역습을 시도하는 구조다. 마테타는 전방에서의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며, 에제는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전개 연결에 능하다. 휴즈는 활동량을 기반으로 중원 커버를 수행하지만 리아드, 두쿠레, 게이, 워튼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과 커버 범위에서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측면 수비 구간에 윙백 한 명만 배치되어 있어 2대1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적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고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연계 과정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흐름이다. 리버풀은 측면 전술 완성도와 압박 효율에서 EPL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구조적인 수적 열세와 부상 누적으로 인해 수비 커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고, 이 경기는 리버풀이 측면 지배를 통해 공간을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을 장악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맨유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 수비 숫자를 늘린 구조에서 윙백과 2선 연계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호일로는 제공권과 침투를 겸비한 스트라이커이며, 디알로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스피드가 강점이다. 카세미로는 중원에서의 수비 커버와 압박 중심축이지만 마르티네스와 지르크제이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전환 속도와 공간 커버 능력이 떨어진 상태다. 가장 큰 변수는 일정이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치른 뒤 며칠 쉬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번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 속에 선수들의 체력 고갈과 집중력 저하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이 약화되고 세컨볼 대응이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아스톤 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공간 점유를 통해 전개 흐름을 주도하는 팀이며, 호아킨스는 폭발적인 침투와 박스 안결정력에서 수준급이며, 맥기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전환 속도를 모두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며, 아센시오는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와 탈압박 능력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틸레만스, 레시포드의 이탈이 있으나 전술 완성도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일정 여유 속에 정상 컨디션을 갖춘 상태고,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해 체력이 떨어진 맨유의 약점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맨유는 전방과 수비 모드에서 일정 누적으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가 불가피하며, 아스톤 빌라는 전술 완성도와 체력적 우위를 모두 활용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팀이며, 결국 이 경기는 컨디션과 집중력에서 앞선 아스톤 빌라가 경기 내내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에 집중하는 공격적인 팀이며, 윌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고드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로 수비 간격을 흔드는 자원이며,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탈압박에 능하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삭, 트리피어, 타겟, 조엘링톤, 루이스가 부상 중이지만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조직력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흐름을 유지 중이며, 특히 이번 경기는 챔스 직행을 위한 승점 3점이 절실한 경기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라는 점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간결한 전개에 초점을 맞춘 팀이며, 베투는 전방에서의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이고, 은디아이는 전개 템포를 조율하는 2선 연결 자원이다. 게에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담당하지만 브랜스웨이트, 콜먼, 린스트램, 망갈라, 타코우스키까지 수비 라인 전반이 부상 이탈되면서 조직적인 커버와 압박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고, 특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으로 이어지는 연결 단계에서도 실수가 반복되는 흐름이다. 뉴캐슬은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전술적 응집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에버튼은 수비 핵심 부상으로 인해 공간 커버와 압박 조직이 붕괴된 상태다. 이 경기는 승점 3점이 절실한 뉴캐슬이 압박 강도와 전방 전개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